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수능 유형별 꿀팁 영상으로 찾아오게 되었어요. 제가 지난 3주 동안 중간고사 일정이랑도 겹치면서 따로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수능이 3주도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번에는 빈칸, 주제문, 그리고 어법 위주로 수능 유형별 꿀팁 영상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까 다음 영상도 그리고 이번 영상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먼저 수능 문제 푸는 순서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듣기를 푸시면서는 18, 19, 25, 26, 27, 28과 같이 쉬운 유형들 이외에는 건들지 않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 이후에도 제가 기재해둔 순서대로 푸시면 2등급 초반까지는 쉽게 오르실 수 있을 거니까 순서도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가장 먼저 주제문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21번이 밑줄 친 주제문으로 가장 어려운 유형이기 때문에 21번만 다룰 거고요. 나머지 주제문들도 같은 맥락으로 푸시면 돼요. 가장 먼저 빈칸 앞에 부정어구 표현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주제문 문제와 동일하게 접근을 하시되 부정어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지 2개가 헷갈릴 때는 정확한 근거 문장 하나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다음 몇 가지 예시들과 함께 제가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능 2022년에 시행된 21번 문제로 제가 어떻게 푸는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네, 제일 먼저 빈칸 친 주제문은 무조건 빈칸 문장을 먼저 읽는 게 좋아요. 밑줄 친 부분을. 그래서 읽어보면 환경 전문가들은 Science Historians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메타포 같은 피상적인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리키는지가 아니라 빈칸친, 즉 밑줄 친 문장 앞에 not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not이 따로 없죠. 이 말은 주제문과 동일하게 접근하시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문장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속담에 따르면 Till the lions have their historians, tales of hunting will always glorify the hunter 이라는 속담이 있대요. 그 속담은 힘과 통제력 그리고 법의 제조에 관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they have to put across 문장을 보면 그들은 여기서 환경 전문가들을 가리키겠죠. 환경 기자들은 이해시켜야 된대요. 사람들에게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환경에 대한 관점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야생의 인도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현재 인간의 소비율은 완전히 지속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밑에 보면 도식화를 했는데요. 동그라미는 어떤 인간의 통제력을 나타내는 것들은 다 동그라미 표시를 해줬고요. 그리고 환경에 관련된 것들은 빗금 표시를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식화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But to ask for any change in human behavior, 그렇지만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소비를 줄일지 말지와 관련해서 삶의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인구 성장률을 줄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인권의 침해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권리들을 주장하는 것이 일부분에서는 잘못된 경우도 있대요. 다음 문장부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인간의 권리와 환경의 권리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은 인간의 권리만 권리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이 지속 가능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것도 일종의 권리로 인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의 권리가 어느 정도 제한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죠. Urging a shift to sustainable human behavior for nature 이 되는 겁니다. 만약 여기 밑줄치 부분 앞에 부정어구 not 같은 표현이 있었다면 주제문과 반대되는 것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잘 살피시고 문제를 푸셔야 해요. 네, 그러면 2021년에 시행된 21번 문제도 동일하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죠. 밑줄친 문장 먼저 읽어보면 우리는 마비가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로요. 아침에 통근을 할지 말지를
알지 못한 상태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밑줄치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가 아니라 앞에 not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로 했죠. 여기 앞에 보면 not이 있기 때문에 주제문과 반대되는 걸 골라야 한다는 거. 그리고 제가 해당 지문은 수능 유형별 꿀팁 영상 이전에 보면 영어 독해 기술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해당 지문은 풀이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풀이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학자와 같은 전문가들의 견해에 중도를 지켜 신뢰해야 한다 라는 것은 제가 정의한 주제문입니다. 이전 영상을 참고하셔서 해당 지문을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2022년에 시행된 21번 문제고요. 여기도 밑줄치 문장 먼저 읽어보면 일기들은 were personal and private,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 관해서 썼어요. 혹은 하버맨스의 공식에 따르면 한 사람은 그 스스로를 대중들에게서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 not이 있는지 없는 것인지 보는 건데 not이 없죠. 그리고 다이어리라는 일기라는 토픽을 주제로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것만 생각하시고 첫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18세기에서 19세기가 다가올 때쯤에 개인적인 일기라는 것은 센터피스 하면 중심이 되는 것이죠. 현대 주관성의 설립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이성과 어떤 비평의 적용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요. 그런데 그것은 새로운 종류의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성, 그리고 객관적인 판단 이런 게 중요한 시대에 있어서 일기라는 것이 도래함에 따라서 개인의 주관성이나 아니면 감정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다. 그러니까 일기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도래되고 있다. 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면 일기들은 중심 매체가 됩니다. Enlightened and free subjects could be constructed. 뭔가 기쁘게 만들고요. 그리고 자유로운 대상들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일기라는 것은 조금 가벼운 주제의 글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일기들은 제공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녀의 무엇이든 간에 쓸 수 있는 것을 일상에 관해서요. 어떤 감정이나 생각 같은 것들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읽음에 따라서 그리고 별개의 어떤 내용들 그리고 사건들 그리고 어떤 발생했던 일들 이런 것들은 통찰력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내레이티브를 제공하기도 한대요. 그리고 나서 주관성의 공식이라는 것을 허용합니다. 자, 결국에 우리가 The self as both made and explored with words 라는 것이 도래를 하는데 결국 일기는 사적인 영역이지만 여기 밑줄 친 부분 보면 public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여기 단서는 바로 뒤에 문장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스스로를 사적인 영역에서 대중으로 만듦에 따라서 개인은 또한 스스로의 자기 성찰과 자기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답은 1번인데요. 많은 분들이 5번과 헷갈려 하셨을 것 같아서 정확히 두 선지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1번에 보면 means라는 게 수단이죠. 여기 오브젝트랑 동의어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self-inspection, self-critic이 뒤에 보면 reflecting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개인 스스로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 대한 평가와 비평을 대중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그런 메타포죠.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서 힌트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앞뒤 문장에서 정확한 단서가 되는 문장을 찾으셔야 돼요. 여기 5번은 보시면 selfhood에 대해서 쓰는 건 맞아요. 근데 토픽들을 계속 개발해내는 건 아니죠. 내가 개발자라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develop이라는 것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subjectivity, personal, private와 같이 일기를 상징하는 것들은 동그라미 표시, 그리고 기존의 이성 중심 세상은 빗금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주제문은 일기는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계기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제가 주제문을 정의해봤어요. 네, 다음은 29번이죠. 어법이 요즘 3점짜리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법 하나 때문에 문법 전체를 공부하자니 좀 시간이 아깝고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어법 핵심과 함께 중요한 어법 개념들 몇 가지만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개념들만 잘 숙지하셔도 어법 문제를 맞추실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문장 내 동사를 찾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모르겠다면 2번, 4번, 5번일 확률이 높다 라는 것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분사나 접속사, 관계사 같은 것들은 무조건 숙지하시는 게 좋아요. 네, 제일 먼저 중요한 개념인 분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분사는 크게 능동 진행의 의미를 갖는 현재 분사와 그리고 수동 완료의 의미를 갖는 과거 분사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분사들을 활용해서 부사절을 부사구로 만든 것을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고요. 접속사는 대부분 생략하고 주어는 같을 경우 생략, 동사 뒤에는 ing를 붙여서 절을 구로 만든 형식을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being이랑 having be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pp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은 being이나 having been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분사를 고르는 꿀팁은요. 일단 자동사는 무조건 현재 분사 ing를 써주셔야 합니다. 자동사는 동사에서도 수동태를 쓸 수 없듯이 과거 분사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타동사일 경우는 뒤에 목적어 여부를 확인하시면 돼요. 목적어가 있을 경우는 ing고요. 목적어가 없으면 pp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call A, B, A를 B로 부르다처럼 사형식의 경우는 약간의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이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제가 말한 공식대로 푸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문도 보시면 with절은 전치사구이기 때문에 목적어절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는 confront는 타동사이면서 목적어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pp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disappear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바로 ing 고르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encounter 같은 경우는 타동사인데 뒤에 보면 her ex-boyfriend라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ing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that에 관련된 거예요. that은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부터 해서 접속사, 관계대명사까지 굉장히 다양한 범주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이제 관계대명사랑 그리고 접속사에 대한 기본적 차이는 아실 거라 봅니다.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절이 와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명사절 접속사는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와 같은 명사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I think that she is so smart 라는 문장을 보면 I가 문장 전체의 주어, think는 문장 전체의 동사, 그리고 that절은 think에 해당하는 목적어 절이기 때문에 명사절 접속사라고 불리는 것이죠. 동격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선행사가 있지만 뒤에 완전한 절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I will find the fact that he stole my wallet 이라고 했을 때 he stole my wallet은 삼형식의 완전한 절이면서 앞에 the fact라는 선행사가 왔기 때문에 여기서 that은 동격의 접속사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이때 가주어 진주어 구문과 이때 강조용법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때 가주어 진주어 같은 경우에서 대절은 말 그대로 진짜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it이랑 that 사이에 들어가는 어떤 성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true나 아니면 the fact와 같은 형용사나 명사 같은 것들이 대절 뒤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강조용법 같은 경우에는 동사 제외하고 모든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대절 뒤에 있는 문장 성분 중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을 it과 that 사이로 가지고 오는 것이 이때 강조용법입니다. 만약에 주어를 강조하고 싶다면 It is my cat that was playing in the field freely 라고 했을 때 대절 뒤에는 주어가 없겠고요. 그리고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으면 대절 뒤에 목적어가 없을 것이고 전치사구를 강조하고 싶다면 대절 뒤에 전치사구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it과 that 사이에 들어가는 문장 성분들이 대절 뒤로 넘어갔을 때 말이 된다면 이때 강조용법, 말이 되지 않는다면 이때 가주어 진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t is true that he was cheating my answer 이라는 것에서 he was cheating my answer true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true가 대절 뒤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때 가주어진 주어라는 거 이렇게 구분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네, 다음은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공통된 속성이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선행사를 기준으로 선행사가 없어야 하는 what과 선행사가 필수적으로 와야 하는 나머지 대시나 후, 위치와 같은 것들로 분류할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제한적 용법, 한정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컴마 뒤에 위치가 오는 것들은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라 하죠. 한정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의 차이는 계속적 용법은 말 그대로 참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도가 한정적 용법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계속적 용법에서는 what과 that을 사용할 수 없어요. 컴마 what, 컴마 that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생략 가능한 경우는 주격 관계대명사 더하기 비동사 혹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그 말은 즉슨 그냥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네,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만 잘 숙지하신다면 관계대명사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관계부사예요. 관계부사는 관계대명사와 다르게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고요. 그리고 관계대명사와 다른 또 다른 특징은 앞에 선행사를 가져도 되고 가지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옵션이라는 것이죠. 그 대신에 방법일 때는 the way랑 how 중에 반드시 하나만 와야 된다는 거. 네, 제가 이렇게 당연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예문 때문이에요. 접속사 개수는 주어 동사 덩어리 빼기 1이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 접속사 더하기 부사와 같다고요. 그 말은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는 접속사의 기능도 한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예문을 보시면 Though they dealt with these difficult problems 그들은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다뤘을지라도 They never gave up them 그들은 결코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 다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극복할 수 있는 이라고 제가 임의로 예문을 적어봤는데요. 여기서 주어 동사 덩어리를 먼저 찾아보세요. 네, 그럼 보면 they dealt with 한 덩어리, they never gave up 두 덩어리. 그리고 나서 both of 밑줄도 주어 자리겠고요. must have had가 세 번째 동사 덩어리에서 총 주어 동사 덩어리는 3개입니다. 그러면 접속사는 몇 개가 나와줘야 하죠? 네, 2개가 나와줘야 하는데 보면 though를 제외하고서는 접속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접속사 기능도 함께 수행을 하는 위치가 나와줘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판별을 하시면 된다는 점. 네, 그러면 몇 가지 문제를 예시로 들어서 어떤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는 거다 라고 예시를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시행된 29번 문제 같은 경우 정답은 5번이었고요. 여기서 what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에 해당하는 의문사와 그리고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오고 앞에 선행사가 없는 관계대명사 what이 있죠. 여기서 관계대명사 what이 오려면 뒤에 있는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The subject responses are typical or atypical of the response of humans as a group 이라는 문장은 이 형식의 완전한 절입니다. 주어, 동사, 보어의 형태고 나머지는 수식어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접속사 자리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확실한 사실일 때는 접속사 that을 사용해주고 불확실한 사실일 때는 if나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명사절 접속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필기해둔 것처럼 if나 whether의 차이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if는 주어 자리에 올 수 없고요. if 뒤에 투부정사가 올 수 없고 전치사 더하기 if는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if or not이 연달아 올 수 없습니다. 다음 4가지 사례들을 확인하셔서 if와 whether의 차이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what 대신에 if whether로 바꿔야 해서 정답은 5번이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분사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렸죠. associate는 뭐와 연관짓다라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면 뒤에 목적어가 있을 경우에는
ing, 목적어가 없으면 pp를 쓰기로 했는데 바로 뒤에 전치사 with절이 있죠. 그 말은 전치사고는 목적어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분사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associate는 맞는 것이죠.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it은 대명사 수일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deeply는 부사기 때문에 형용사 꾸며주는 거 문제없고 4번도 knowing이 동명사에 해당하는 수일치를 해줬을 때 단수 동사가 왔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문제는 2021년에 시행된 어법 문제고요. 여기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네, 4번도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랑 접속사의 차이를 묻는 것이고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나 접속사, 그리고 분사, 그 다음에 동사의 수일치 이런 것들 위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주요 개념들만이라도 꼭 숙지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4번 같은 경우 보자면 What cell metabolism and structure should be complex would not be surprising 이라는 문장에서 what부터 complex까지가 하나의 주어절을 이루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would not be가 본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cell metabolism and structure 이 what절에 해당하는 주어고요. should be는 what절에 해당하는 동사, 그리고 complex는 보어입니다. 주어, 동사, 보어면 이 형식이죠. 이 형식은 완전한 절이기 때문에 저희는 관계대명사 what을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that이라는 명사절 접속사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that부터 complex까지가 명사절에 해당하는 주어가 되는 것이고요. would not be는 동사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겁니다. 네, 나머지 또 봐드리자면 1번 같은 경우에는 분사구문입니다. 뒤에 보면 two daughter cells 하고 앞에 컴마가 있죠. 여기서 주어가 없다는 것은 앞에 있는 주어와 같을 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A cell이 생산합니다. 두 개의 daughter cells를 이라고 했을 때 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pp가 아니라 ing producing이 나와줘야 되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become에 해당하는 대동사라서 자연스럽습니다. 3번은 and라는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 병렬 구조가 연결이 돼야 되죠. 그래서 prepares, 그 다음 differentiates 이런 식으로 둘 다 단수 동사를 써줘야 되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분사 구문이에요. being이 생략되면 responsible 이라는 형용사만으로 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은 2022년에 시행된 어법 문제고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제기대명사의 개념인데요. 제기대명사는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사용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Clothes are part of how people present them to the world 라고 했을 때 여기서 how는 의문사고요. How people present them to the world는 하나의 의문사절이죠. how라는 의문사는 일종의 새로운 접속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them에 해당하는 주어는 clothes가 아니라 people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를 제시한다 라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정답은 themselves로 바꿔주셔야 돼요. 1번의 that 같은 경우에는 명사절 접속사고요. 이제 뒤에 나와서 보어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고요. 3번 같은 경우에도 아까 나왔던 거죠. associate는 자타동사 다 되지만 여기서 pp로 쓰였다는 것은 타동사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inexpensively 라는 것은 형용사 뒤에 ly가 붙은 부사로 pp를 꾸며주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리고 5번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분사구문이에요. 능동 진행의 의미일 때는 ing를 써주면 되기 때문에 틀린 것이 없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수능 영어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31번부터 34번까지 빈칸 유형인데요. 여기서는 빈칸 문장이 포함된 문장을 먼저 읽으시고요. 지문의 난이도가 높으면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보더라도 무슨 내용인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도식화 개념을 잘 적용을 하셔서 수식어구나 불필요한 것들은 소가로 그리고 세모 치셔서 좀 문장을 간소화 하시고요. 주요 카테고리들 위주로 잡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빈칸 유형 33번, 34번은 가장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에 푸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수능 영어를 항상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간혹 가다가 빈칸 유형들은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왜 틀렸는지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그걸 풀이했을 때 어떻게 답을 다시 찾을 수 있었는지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가 풀이하는 요령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020년에 시행된 31번 문제를 봐드릴게요. 밑줄치 문장이 포함된 것을 먼저 보자면 고고학적인 증거가 유르크 시대의 가정 환경으로부터 증거가 부족한 것을 감안했을 때 개인들이 또한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단서는 맨 마지막 문장이고요. 첫 번째부터 해석을 해드리자면 Classical model of the Sumerian economy. 수메리안 경제의 클래식한 모델에서 봤을 때 사원, 즉 절이라는 것은 관리자의 기능을 했대요. commodity production, collection, redistribution과 같은 것들을 통치하는. 그러니까 이 당시 과거 시대에서는 절이 관리자의 기능을 했대요. 이렇게 관리자적인 기능을 하는 것의 발견은 제한합니다. 형식적인 사용과 결과적으로 writing effort as a tool of centralized economic governance. 뭔가 글쓰기와 같은 것들이 경제 통치의 중심 도구로 성장이 됐대요. 그러니까 과거의 절은 굉장히 관리자의 기능을 했었고, 그리고 이것이 경제를 통치할 수 있는 것에 도구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for that matter 문장을 보자면 그러한 이유에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literacy,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들이 어떻게 퍼지게 되었는지를 명확하지 않습니다. identifier symbols, 식별할 수 있는 상징들과 픽토그램들을 초기 태블릿들에서 사용한 것이 관리자의 기능과 일관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어휘가 필요시 되는 것입니다. literate and non-literate parties. 문맹인이든 아니면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문인들이든 간에 서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쐐기 문자라는 것도 더 추상적이기 때문에 글을 읽고 쓸 줄 안다라는 것 자체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나 그녀가 동의를 함으로써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을 확신을 하는 거. 그러니까 원래 사원은 경제의 관리, 어떤 통치자의 역할만 했었는데 그게 개인들 간의 합의라는 사안이 더 중요해지게 됨에 따라서 중요도가 바뀌었다. 그래서
also라는 게 일종의 단서거든요. also를 기준으로 위에 부분은 경제관리, 즉 governance, administrative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밑에 부분은 personal agreement 얘기를 하고 있죠. intelligible agreed 라는 단서로 봤을 때 그래서 정답은 2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수능 2022년에 시행된 31번 문제고요. 맨 밑에 문장을 먼저 읽어보자면 이렇게 스포츠 저널리즘을 받아들이는 것을 꺼려하는 것은 심각하게 역설적인 결과를 생산합니다. 여기서 역설적인이 하나의 단서가 되는 거예요. 스포츠 신문 기자들이 많이 읽긴 하지만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여기서 리를은 거의 뭐뭐 않는의 일종의 부정어기 때문에 별표 치시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결과가 많은 사람들이 읽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것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것에는 빈칸에는 긍정적인 말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첫 번째부터 읽어보자면 깊게 역설적인 것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스포츠 저널리즘의 지위에 대해서요. 특히 매체 프린트에 관련해서 discharge는 버리다라는 뜻이죠. 그들의 보통의 책임감을 어떤 묘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커멘트를 다는 것을 포기를 함에 따라서 레포터들의 account of sports event, 스포츠 이벤트들에 대한 레포터들의 설명들이 열정적으로 consulted by sports fan, 팬들에 의해서 열정적으로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의 광범위한 기자적인 역할은요, 많은 형태에 있어서 스포츠를 보고하는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은 현 시대의 작가들에서 가장 visible, 눈에 띄는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쵸? 왜냐면 많은 팬들에 의해서 조언도 받고 그리고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이 가장 각광받는 작가들 중 하나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 스포츠 저널리즘을 쓰는 어떤 기자들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부터가 단서가 되겠죠. 그치만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은 do not have a standing in their profession. 전문성에 있어서는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독자성이나 아니면 돈을 버는 어떤 수입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고 많은 팬들이 스포츠 저널리즘을 찾는데 그거에 비해서 profession, 전문성이 많이 딸린다는 것이죠. The sport is the toy department of the news media still readily to hand as dismissal of the worth of what sports journalists do. 그러니까 장난감 부서로만 인식이 된대요. 이 말은 그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에 비해서 전문성은 무시받고 있고요. dismissal, 그쵸? 그리고 장난감 부서로밖에 취급을 받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에 반비례하는 명예가 되겠습니다. 프로페션과 동의어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admired,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수능 2021년에 시행된 32번 문제고요. 밑줄치 문장을 보자면 뉴스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토픽인가 봐요. 뉴스라는 것은요. 주제나 아니면 이야기들의 선정에 의해서 설립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것에 의해서 설립이 된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 문장도 보자면 이렇게 뉴스를 제시하는 스타일들은요. 긴장감 사이에 있대요. 어떤 교육적이고 정보적인 목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것인가 그 두 개 사이에서 긴장감을 유지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informational, educational과 관련된 것들은 B금, 나머지는 그냥 동그라미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 문장도 읽어보자면 현재의 어떤 프로그램들의 역할들은요. 종종 serious, B금이 되겠죠. 굉장히 진지한 톤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더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은요. 좀 더 친근하고 가볍고 어떤 이디엄, 관용어거나 수거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래요. 여기서 serious는 B금, friendly, lighter, idiom은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디드 문장 읽어보면 정말로 현 시대의 뉴스들의 구조는요. 의존하게 됩니다. 더 빠르게 편집된 템포들의 사용이 증가해요. 그리고 나서 제시 스타일을 조금 더 flashier, 밝게 해주는 것이죠. 로고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소리들을 끊어준다든지 빠른 시각적인 다른 효과들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뉴스라고 무조건 지루해야 된다라는 편견을 깨야 하는 것이 좋다. 이게 저자의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포맷들은요. Understanding by engaging an audience. 청중들을 더 많이 관련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래요. 더 길게 장황하게 구식의 뉴스 스타일처럼 설명할 필요가 없이요. 여기서 밑줄은 동그라미가 되겠죠. 조금 더 친근하고 재밌는 편집들을 사용하는 거.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Verbal and visual idioms or modes of address. idiom이라는 것은 관용어고 수거라는 것이고요. 기존의 형식적인 뉴스와 다르게 조금 더 재미있는 표현들, 비유적인 표현들을 사용한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능 2022년에 시행된 34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밑줄치 문장을 먼저 읽어보면 In climate case, 기후의 경우에서 it is not that. 여기서 중요한 건 빈칸 앞에 not이 있다는 거고요. not이 있다는 것은 저자의 주장과 반대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그래서 반드시 별표를 치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부터 읽어보자면 우리는 이해합니다. 우리의 의식의 분할을요. 현재, 과거, 미래 이런 것들 이렇게 시간들을 분할해서 생각하는 것이 픽션, 허구적인 거나 아니면 이상한 프레임,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비현실적인 프레임워크로 생각을 한대요. 너의 현재는 너의 엄마의 미래의 일부가 되고요. 그리고 너의 아이의 과거는 너의 현재의 일부가 될 것이다. 와 같이 좀 비현실적인 걸로 생각을 한답니다. Nothing is generally wrong with structuring our consciousness of time in this conventional manner. 여기서 conventional은 기존의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을 시간별로 나눠서 생각하는 게 허구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conventional manner이라고 받은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 시간의 의식들을 과거의 스타일대로 구조화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래요. 그리고 종종 잘 적용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however이 되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부터는 문맥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후의 경우에서 두드러지게 시간의 경계를 나눈다는 것은요. 오해를 이끌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하게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책임감들에 대해서 회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의식에 대해서 좁은 시야를 가진다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를 diversing,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의 개발에 대한 책임감으로 그리고 미래인데 우리가 실제로 엉켜져 있는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책임감을 다 단절시켜버린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도 보자면 It is that realities are obscured from view by the partitioning of time. 시간들을 분할함으로써 관점들을 바라보게 되면 현실을 애매모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에 대한 어떤 의구심들, 질문들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들을 나누는 것을 기후 관점에서는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지구온난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과거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나눠서 생각을 하게 되면 현재만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책임감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후변화에 있어서 시간의 경계는 명확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 not이 있기 때문에 반대되는 걸 골라줘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우리는 사실들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책임감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가 아니라는 게 저자의 주장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책임감을 부인하는 거. 그것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수능이 지금 3주도 안 남았잖아요. 제가 중간고사 기간 때문에 너무 바빠서 한동안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3주, 2주 정도 남은 시간 동안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업로드하게 되었고요. 이번 주 주말 중으로 수능 유형별 꿀팁 2탄을 올릴 예정이고 제가 오픽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IH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픽 IH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영상을 업로드하려고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